KBO 투데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슴이 터질 듯한 희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좌절감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그런 감정을 한국 야구 팬들에게 안겨준 하나 이글스의 2024년 한국 시리즈 이야기입니다. 19년 만에 찾아온 기회, 모두가 염원했던 우승.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패배의 중심에 있던 감독이 여전히 자리를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 이글스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여러분과 함께 한국 야구의 미래를 위한 깊은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 얻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 시리즈의 막이 내렸지만 하나 이글스 팬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뜨거운 불덩이가 남아 있습니다. 정규 시즌 2위, 플레이오프를 뚫고 19년 만에 진출한 한국 시리즈 무대, 그 자체로 이미 드라마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화의 우승을 점쳤고 드디어 오랜 암흑기를 끝내는 순간이 오는가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이 났죠. 특히 4차전 9회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야구팬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던 그 찰나, 김경문 감독은 끝까지 김서현 선수를 믿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투수 교체 타이밍은 늦었고 모두가 기대했던 불패 신화는 무너졌으며 우승은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시리즈 내내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듯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타나는 고집스러운 운영,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번트 작전, 그리고 믿음의 야구라는 이름 아래 희생된 젊은 선수들. 결국 한화는 또다시 2등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리즈 패배 직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화 구단이 김경문 감독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우승 실패, 불펜 붕괴,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감독을 그대로 간다는 결정은 팬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말이 되냐? 그 악몽을 또 보라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미 분노로 불타고 있습니다. 명장이 아니라 만년 2등 감독이라 불리는 김경문 감독. 그의 고집을 또다시 감싸는 한화 구단의 결정에 팬들의 분노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시리즈에서 여실히 드러난 김경문 감독의 운영 방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단이 그를 유임시킨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패배를 넘어선 한국 야구에 시사하는 바가 큰 이야기입니다. 한화는 분명 좋은 기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와이스와 코디 폰의 두 외국인 원투펀치는 리그 최강이라 불렸고 타선도 후반기 들어 완전히 살아나면서 폭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지표가 한화의 우승을 가리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리즈에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정규 시즌 내내 강조했던 믿음의 야구를 단기전인 한국 시리즈에서도 똑같이 가져왔고 문제는 바로 거기서 터졌습니다. 단기전은 정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무대입니다. 상대팀의 약점을 파고들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최소화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경문 감독의 지휘 아래 한화는 이러한 단기전의 특성을 간과하는 듯 했습니다.
김서현 선수는 시즌 막판부터 재구 난조와 멘탈 흔들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플레이오프 때도 여러 차례 위험한 장면을 연출했고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도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죠.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와 경기 흐름에도 불구하고 김경문 감독은 끝까지 김서현 선수를 마무리 투수로 고정했습니다. 마치 나는 이 선수를 믿는다는 신념 하나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듯 했습니다. 결국 4차전 9회 4대1로 앞서던 경기에서 박동원 선수에게 홈런을 허용하고 그 다음 볼넷을 내주면서 교체 타이밍을 또다시 놓치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승부는 거기서 사실상 끝이었습니다. 7회까지 완벽했던 와이스 선수의 피칭은 한순간에 잊혔고 하나는 또다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패턴이었습니다. 김경문 감독의 야구는 선수를 믿는다는 명분 아래 상황을 무시하고 경기 흐름을 놓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단기전은 감독의 감각과 판단이 생명인데 김경문 감독은 언제나 내가 믿는 선수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독이 되었고 하나는 그렇게 26년 만에 찾아온 우승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시리즈 내내 한화는 감독의 판단에 흔들렸습니다. 데이터보다는 감에 의존했고 상대가 변화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LG 트윈스가 불펜을 총동원하며 변칙적으로 운영할 때도 한화는 끝까지 원칙만을 고집했습니다. 이것은 명장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영광에 갇힌 리더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팬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서현 선수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지만 감독은 팬들의 우려를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 한 번의 결정이 한화의 가을 야구를 끝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야구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종종 과거의 성공 방식에 갇혀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신념만을 고집하다가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놓쳤다면 보통은 변화가 뒤따릅니다. 감독 교체, 코칭 스태프 개편 혹은 새로운 방향 제시 등 팀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화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김경문 감독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패배했다고 화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단기전 내내 똑같은 패턴의 실책, 똑같은 투수 교체 타이밍, 그리고 똑같은 내용의 인터뷰. 감독은 매번 믿음이 중요하다고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팀은 졌고 선수들은 그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구단은 김경문 감독을 명장이라 부르며 감쌌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규 시즌 2위, 한국 시리즈 진출이라는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팬들의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선수들이 만든 결과다. 감독은 망쳤을 뿐이다. 지금 커뮤니티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폭발 직전입니다. 26년 만에 우승 기회를 눈앞에서 날리고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듯한 모습에 팬들은 더욱 실망했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프런트는 내년을 위해 신뢰를 유지하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결국 신뢰라는 말이 변화 없음을 포장하는 방패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한화는 지금 다시 팬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감독의 고집, 구단의 무기력,
그리고 팬들의 외침이 완전히 엇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한화의 선택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구단은 이미 한국 시리즈가 끝나기 전부터 김경문 감독 체제 유지를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성과입니다. 정규 시즌 2위, 그리고 26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이라는 두 문장이 이 모든 논란을 덮는 명분이 된 것이죠. 구단 수뇌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오지 않았다면 한화는 아직도 중하위권에 머물렀을 것이다. 단기전의 실패보다 팀 전체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구단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택한 셈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다르게 봅니다. 결과가 없으면 과정도 의미 없다. 성장은 팬이 아니라 구단이 느끼는 자기 위안일 뿐이다. 구단의 이러한 판단은 어쩌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을 우선시하는 기업의 논리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에서 팬심은 그 어떤 기업 논리보다도 중요합니다. 팬들의 지지와 열정 없이는 그 어떤 팀도 지속적인 성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부 사정도 한몫했습니다. 올 시즌 한화는 대대적인 리빌딩이 끝난 첫 해였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젊은 선수들과의 관계, 선수단 분위기, 그리고 구단 프런트와의 소통에서는 안정적인 카드로 평가받았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감독 교체로 미세한 팀 분위기를 해치기엔 위험하다는 논리였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안정이 변화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경문 감독은 여전히 같은 철학, 같은 방식으로 야구를 합니다. 믿음의 야구, 고집의 야구, 그리고 책임 회피의 야구. 그는 감독은 선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팬들은 그 믿음이 팬들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화의 결정은 안정이라 불리지만 실상은 위험한 도박일지도 모릅니다. 26년 만에 우승 실패, 그리고 팬심 이탈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고도 한화는 결국 변화없는 재신임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한 개인이 자신의 잘못된 습관이나 방식을 고수하다가 더 큰 위기에 직면하는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때로는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더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는 끝났지만 한화 이글스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화의 문제는 단순히 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방식으로 또 졌다는 데 있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여전히 믿음의 야구를 말하지만 그 믿음은 이제 팬들에게 신뢰가 아닌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26년 만에 우승 기회를 스스로 놓친 팀, 그럼에도 변화없는 구단,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감독. 이 세 가지 요소가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한화 이글스입니다. 시청자 댓글 가상. 야구광 김씨 정말 속 터지는 한국 시리즈였어요. 4차전 9회는 지금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김서현 선수를 믿는 건 좋지만 그게 무조건적인 고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됐죠. 감독이라면 선수 보호도 중요하지만 팀의 승리를 위해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김 감독의 믿음의 야구가 변명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구단도 마찬가지고요. 26년 만에 온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리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발 팬들을 호구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지긋지긋한 패턴을 또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짜증이 나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독수리 정신. 저는 한화 팬으로서 정말 이 영상을 보면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믿음의 야구가 독이 되었다는 표현이 와닿네요. 김경문 감독의 리더십은 분명 정규 시즌에서는 어느 정도 통했지만 단기전에서는 약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방식만 고수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구단의 유임 결정은 팬심을 완전히 외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결정이 장기적으로 팀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팬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팀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하루빨리 변화가 필요합니다. 야구는 과학이다. 이 영상 분석이 정말 날카롭네요. 데이터와 분석보다는 감독의 감에 의존하는 야구는 현대 야구에서 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는 더더욱 그렇죠. 김서현 선수의 제구 난조는 이미 예견된 문제였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모든 실책을 포장하려는 모습이 더 화가 납니다. 구단이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결과 없는 성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팬들은 승리를 원합니다. 구단의 아니란 결정은 결국 팀을 더 깊은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화찐 팬 저는 사실 김경문 감독이 부임했을 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오랜만에 강팀으로의 면모를 보여주나 했죠. 정규 시즌 2위는 분명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리즈에서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어요. 4차전 9회는 평생 잊지 못할 악몽입니다. 그 순간 과감한 결단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구단은 왜 김 감독을 유임시켰을까요? 아무리 내부적인 안정 때문이라고 하지만 팬들의 불만을 이렇게까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내년 시즌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저는 더 이상 한화를 응원할 힘이 없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지망생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이 영상은 단순히 야구 경기를 넘어 조직의 리더십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좋은 사례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에 갇힌 리더,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놓치는 구단의 모습은 많은 기업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팬심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잃어가는 한화의 모습은 소비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기업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 주민 저희 동네 어르신들도 다들 한화 때문에 잠 못 이루셨습니다. 26년 만에 우승이라니 다들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지고 감독은 그대로 간다니 다들 이해를 못 하시죠. 믿음의 야구라는 게 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선수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계속 마운드에 세우는 게 과연 선수를 위한 믿음일까요? 저는 그건 그냥 무책임한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단은 제발 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야구 초보 저는 야구를 잘 모르지만 이 영상을 보고 한화 팬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가 되네요. 중요한 경기에서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건 정말 답답한 일 같아요. 마치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쳤는데 상사가 아무 말 없이 다음 프로젝트도 똑같이 저에게 맡기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뭔가 변화를 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옛날 한화 팬 저는 IMF 때부터 한화 팬이었는데 정말 눈물 나는 세월이었습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는 정말 우승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김경문 감독의 운영을 보면서 옛날 콩가루 한화로 돌아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믿음의 야구라는 미명 하에 젊은 선수들의 멘탈만 더 흔들어 놓은 것 같아요.
김서현 선수도 결국 감독의 고집 때문에 희생된 거나 다름없죠. 구단은 제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팬심이 떠나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건가요? 데이터 야구 선호자 저는 철저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야구를 보는 사람입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김경문 감독의 투수 교체 타이밍과 작전은 통계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김서현 선수의 최근 구위와 제구력을 고려했을 때 그를 마무리로 고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죠. 구단이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무시하고 감독의 믿음만을 옹호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야구는 인생, 이 영상의 마지막 메시지가 정말 와닿네요. 변명 없는 승리, 그리고 책임지는 감독의 모습. 야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를 통해 배우며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 아닐까요? 하나 구단과 김경문 감독이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팬들에게 진정으로 신뢰받는 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내년 시즌에는 부디 실망 대신 희망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및 교훈.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리더의 고집이 팀 전체의 심리적 안정감을 해치고 결정적인 순간에 선수들의 부담감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단기전에서는 감독의 빠른 판단과 유연한 대처 능력이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또한 구단의 안정 추구가 결국 현상 유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팀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팀과 상황에 맞춰 변화하고 발전하는 데 있습니다. 교훈 및 해결책. 김경문 감독이 내년 시즌에도 같은 방식으로 팀을 이끈다면 그는 단순히 무관의 명장이 아니라 팬이 외면한 감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 다시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감독의 고집과 함께 다시 추락할 것인가? 김경문 감독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내년 시즌은 명예회복의 마지막 무대이자 스스로의 야구 철학이 시대에 통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26년 동안 기다린 팬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변명 없는 승리, 그리고 책임지는 감독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김경문 체제는 내년 여름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야구는 단순히 승패를 떠나 팬들과 소통하고 감동을 주는 스포츠입니다. 하나 이글스가 이 교훈을 깊이 새겨 다시 한번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화의 김경문 감독, 내년에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 미래의 페달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